야, 이 여자야. 민준이 갑자기 서연에게 다가가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확 잡아당겼어요.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 좀 해봐. 명함이라도 내놔봐. 손 떼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죠.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나왔죠. 야, 너 혹시 나 무시하냐? 내가 뭐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우습게 보여? 지은과 준서가 동시에 벌떡 일어나서 서연을 감쌌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죠. 한 젊은 여성이 술에 취한 남자한테 멱살까지 잡히며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녀가 꺼내든 카드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과연 그 카드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실화 같은 이 놀라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깊은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저녁 7시경 서울 종로 한복판이었어요. 을지로 뒷골목에 있는 작은 고깃집 할머니네 갈비집에는 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여기는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킨 오래된 맛집이라 단골들이 정말 많은 곳이었어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회식을 즐기는 직장인들로 북적북적했죠. 그런데 그날 한 테이블에 좀 특별한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이서연. 서연은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국방부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녀는 늘 입던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서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일반인처럼 보였죠. 서연의 옆에는 동료 2명이 함께 있었어요. 한 명은 오준서 비서관, 다른 한 명은 한지은 연구원이었죠. 지은은 예비역 여군 출신으로 지금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셋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였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만난 거였죠. 서연아, 오늘 진짜 편하게 입었다. 지은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어요. 맨날 군복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서연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가끔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아. 오늘만큼은 진짜 자유롭게 즐기자. 이들이 참석한 모임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연 비공식 네트워킹 파티였어요. 국방 관련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죠. 서연은 이런 자리에 가끔 나갔지만 대부분 그녀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어요. 고깃집 안은 점점 시끌벅적해졌어요. 여기저기서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빵빵 터져 나왔죠. 그런데 유독 한 테이블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박민준이 앉은 테이블이었죠. 박민준은 34살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쳤지만 술만 들어가면 더 거침없어지는 스타일이었죠. 오늘도 벌써 소주를 몇 병이나 비웠는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이야, 이거 봐봐.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진짜 예쁘다니까. 민준이 다른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히 저기, 검은 정장 입은 여자? 어느 회사 다닐까? 서연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죠. 지은과 준서도 표정이 굳었지만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괜히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준아,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들이 다 듣잖아. 옆에 앉은 동료가 말렸죠. 하지만 민준은 이미 취할 대로 취해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가 돈 내고 마시는데 왜 눈치를 봐야 돼? 서연은 조용히 지은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그냥 일찍 나가는 게 좋겠어. 저 사람 자꾸 우리 쪽 쳐다보잖아.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죠.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네. 오빠, 우리 계산하자. 하지만 그들이 일어서려던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이죠. 아가씨들 혹시 어디서 일해요? 민준이 서연을 보며 끈적하게 물었어요. 저희랑 같이 한잔할래요?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막 일어나려던 참이라서요.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민주는 계속 말을 걸려고 했지만 서연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민준의 표정이 싹 굳었어요.
거절당했다는 불쾌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늘 밤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에 번진 불쾌감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여자한테 거절당한 게 자존심에 제대로 스크래치를 낸 거죠. 그는 서연이 자리를 뜨려는 걸 보고 더 흥분했어요. 야, 야, 잠깐만. 나이도 어린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쌩 까고 가냐?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전부 이쪽으로 쏠렸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양해 좀 해주세요. 하지만 민준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른이 술 한잔 하자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어딨어? 준서가 중간에 끼어들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 그래? 당신은 또 누군데? 이 여자 남친이야? 민준이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키도 땅딸막하고 생긴 것도 별론데 어떻게 이런 예쁜 여자를 만나냐? 지은이 참다못해 나섰어요.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어쭈? 이 여자는 또 성깔이 보통이 아니네? 민준이 지은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혹시 군대에서 일해? 말투가 딱 그 짝인데?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예비역 여군 출신인 그녀에겐 민감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서연도 조용히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잖아요.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데 민주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어요. 뭐? 조용히 하라고? 야, 너 몇 살이야?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고깃집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만 쳐다보고 있었죠. 사장님도 불안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아저씨, 저희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서연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아저씨라고? 민준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나 아직 34살이야. 너보다 겨우 한두 살 많다고. 그 순간 민준의 목소리가 고깃집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어. 사회에서 제대로 굴러본 적도 없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민준의 테이블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다가왔어요. 그중 한 명이 민준에게 말했죠. 민준 씨, 좀 진정해요.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뭐? 나 멀쩡하거든. 민준이 소리쳤어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무시하잖아. 특히 저 검은 정장 입은 여자. 서연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죠. 그녀는 군인으로서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며 일어섰어요. 그런데 민준이 갑자기 서연의 팔을 확 낚아챘어요. 야, 도망가지 마.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자꾸 쌩 까고 가려고 해? 손 떼세요. 서연이 처음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어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명령해? 민준이 코웃음을 쳤죠. 너 도대체 어디서 일하길래 그렇게 콧대가 높아? 대기업 다녀? 아니면 뭐 공무원이라도 돼? 지은이 서연을 보호하려고 나섰어요. 제발 손 좀 놓으시죠. 이거 명백한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야, 이게 무슨 성추행이야? 민준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진짜 유난이라니까 창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죠. 정말 그만하시죠. 지금 선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 야, 너는 또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따위로 말해? 민준이 준서를 향해 삿대질하며 다가갔어요. 고깃집 안은 이제 완전히 난장판이 됐죠. 다른 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리고 있었고 사장님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술에 완전히 취한 그는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할 행동은 오늘 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33해를 살며 쌓아온 인내심과 군인으로서의 품위,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죠. 민준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그는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죠.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아이고, 저거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야, 이 여자야. 민준이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보라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을 무시해? 서연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저는 당신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조용히 밥 먹고 가려던 것 뿐이에요. 조용히 밥 먹고 가려던 거라고? 민준이 비웃었죠. 그럼 내가 술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왜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는데? 너 혹시 나 만만하게 보는 거지? 지은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신데요? 술 마시자는 거 거절했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도 마찬가지야. 민준이 지은을 향해 소리쳤어요. 둘 다 똑같이 재수없어. 특히 너는 말투가 완전 군바리 같잖아. 혹시 진짜 군대에서 일하냐? 지은의 얼굴이 딱 굳어졌어요. 예비역 여군 출신이라는 걸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서연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 문제라도 되나요? 군대에서 일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지은이 당당하게 받아쳤죠. 아, 역시 딱 보니까 그렇더라. 민준이 신났다는 듯이 크게 웃었어요. 군대 여자들은 다 저 모양이야. 남자들보다 더 드세고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어요. 군인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인들도 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민준이 더 큰 소리로 비웃었죠. 야, 너 혹시 너도 군대 관련 일 하냐? 그래서 그렇게 빽빽거리는 거야? 어? 준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죠. 서연의 정체가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평범한 회사원? 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훑어봤어요. 그럼 어느 회사인데? 대기업이야?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서연이 되물었죠. 저희는 정말 가봐야 해서요. 그런데 민주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중요하지.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고깃집 사장님이 다가와서 말렸어요. 손님, 너무 시끄러우세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뭐? 사장님도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민준이 사장님에게까지 시비를 걸었죠. 나 여기 단골이야. 내가 돈 안 내고 먹는 줄 알아?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불안해하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정말 상상도 못한 행동을 했어요. 야, 이 여자야. 민준이 갑자기 서연에게 달려들더니 그녀의 정장 재킷을 확 잡아당겼어요.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 안 해? 명함이라도 내놔봐. 손 떼세요. 서연이 강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더 난폭해졌어요. 야, 너 혹시 나 만만하게 보냐? 내가 중소기업 과장이라고 지금 깔보는 거냐고. 지은과 준서가 동시에 달려들어 서연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민주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니, 다들 왜 이 여자만 감싸고 도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혹시 이 여자 뭐라도 돼? 재벌집 딸이야? 아니면 뭐 국회의원 딸이라도 되냐고.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33해를 살면서 이런 모욕은 정말 처음이었죠.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군대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까지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민준의 다음 행동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었어요. 그는 갑자기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민준이 고함을 치며 서연을 흔들었죠.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왔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최연소 여성 장군으로서의 권위와 존엄성이 한낱 주정뱅이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민준의 행동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어요. 술에 취한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계속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고깃집 안에 모든 시선이 이들에게 쏠려 있었고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어요. 아, 내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민준이 서연을 더욱 거세게 흔들었어요. 너 진짜 나 무시하는 거지? 어디서 일하는지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의 힘은 생각보다 셌어요. 술에 취했어도 성인 남성의 완력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손 떼세요. 서연이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군 생활에서 다져진 위엄과 권위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오히려 이걸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뭐, 마지막이라고? 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나한테? 지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섰어요.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 민준이 비웃었죠. 이것도 폭행이야? 그럼 진짜 폭행이 뭔지 한번 보여줘? 그 순간 민준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는 갑자기 서연의 멱살을 확 움켜쥐었어요. 고깃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죠. 야, 이 여자야. 민준이 서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너 진짜 어디서 일하는지 말해. 안 그러면 진짜 험한 꼴 볼 줄 알아. 서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33해를 살면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15년간 복무하면서 이런 치욕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죠. 국방부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한낱 주정뱅이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멱살을 잡으셨네요? 서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섬뜩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준서가 급히 나서서 민준을 말렸어요. 민준 씨,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뭐가 심해? 민준은 여전히 서연의 멱살을 잡은 채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먼저 나를 무시했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슬쩍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하려고 했죠. 사장님도 완전히 패닉에 빠진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손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장님이 다가와서 애원하듯 말했어요. 이러시면 정말 경찰 불러야 해요. 경찰? 민준이 크게 웃었죠. 불러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민준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는 서연의 멱살을 잡은 채로 더욱 강하게 흔들면서 말했죠. 야, 너 혹시 군대 관련 일 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렇게 뻣뻣하게 구는 거지? 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남자들 뒤에서 서류 나부랭이나 정리하는 거 아니냐?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모든 여성 군인들에 대한 모독이었죠. 그리고 말이야, 민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군대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이나 떨고 실제로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콧대만 높아가지고 지은이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막말을 해요. 뭘 안다고? 민준이 지은을 향해 소리쳤죠. 야, 너도 군대 출신이라며? 그럼 너도 똑같겠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정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의 다음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여자 군인들은 더 웃기지도 않아. 민준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어? 뻔하잖아. 실력으로 갔겠냐? 다른 방법으로 갔겠지.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국방부 최연소 여성 장군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모든 여성 군인들을 대표하는 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서연은 조용히 민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호신술을 이용해 그의 손을 가볍게 비틀어 멱살에서 떼어냈죠. 민준은 갑작스러운 고통에 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주춤 물러났어요. 이제 정말 충분합니다. 서연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인 위험과 권위가 가득 담겨 있었죠. 민주는 손목을 비비며 서연을 노려봤어요. 뭐야,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손을 댔어? 바로 그 순간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하려는 말은 오늘 밤의 운명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죠. 15년간의 군 생활에서 쌓아올린 그 서슬퍼런 위엄과 권위가 고스란히 묻어나왔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참았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죠. 하지만 당신이 방금 한 그 말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네요. 민주는 손목을 비비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고깃집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서연의 말투와 자세에서 뭔가 보통이 아니라는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 당황하며 말했죠. 아까까지는 조용히 있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 지은과 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연이 무엇을 하려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어디서 일하느냐고 계속 물어보셨죠? 서연이 민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렇게 궁금해하시니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미묘한 불안감이 스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술에 취해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예요. 뭔데?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지갑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한 장 꺼냈어요. 제 신분증입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하며 그 카드를 민준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똑똑히 보세요. 민준이 카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술에 취해 흐릿했던 시야였지만 카드에 적힌 글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죠. 대한민국 국방부 이서연 대장.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드의 내용을 겨우겨우 읽었어요. 고깃집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민준의 말을 듣고 전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국방부 대장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네? 대장?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진짜 대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이서연 대장입니다. 33세 나이에 최연소로 진급한 민준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술이 한순간에 확 깨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온갖 막말로 모욕하고 심지어 멱살까지 잡았던 상대가 국방부 대장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민준이 횡설수설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까 여성 군인들이 실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급했다고 하셨죠? 서연이 민준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냐고도 하셨고요. 준서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지은은 서연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1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복무해 왔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죠.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온갖 위험한 작전에 참여하며 공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따갑게 밝히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전부 비난의 눈빛이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작년에 국방부 최연소 여성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서연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모든 것 오직 제 실력으로 이룬 것입니다. 고깃집 사장님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입을 떡 벌린 채 놀라고 있었어요. 자신의 가게에 국방부 대장이 와 있었다는 사실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네? 대장님. 사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서연이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사장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그런데 민주는
아직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야? 정말, 정말 대장이라고? 의심스러우시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국방부에 전화해서 이서연 대장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준서가 전화를 마치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대장님, 헌병대에 연락했습니다. 10분 내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헌병대? 민준이 더욱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렇습니다. 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방금 현역 군인인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 위반, 범죄 행위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어요. 술에 취해서 저지른 실수였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했죠. 그리고 여성 군인들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죠. 이는 개인적인 모독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고깃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술주정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방부 대장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죄송합니다. 민준이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동과 발언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깃집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죠. 고깃집 밖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함께 헌병대원들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주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민준이 서연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민준을 내려다봤죠.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현역 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고깃집 문이 활짝 열리며 헌병대원 4명이 들어왔어요. 모두 각 잡힌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중 선임으로 보이는 헌병이 서연을 알아보고는 깍듯하게 경례를 했죠. 필승, 이서연 대장님, 헌병대 박서준 중위입니다. 선임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신고 접수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연이 답례하며 말했죠. 상황은 이미 파악했을 겁니다. 박서준 중위가 주변을 휙 둘러보며 민준을 확인했어요. 저자가 가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죠. 박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헌병대원들을 보자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박민준 씨, 맞으시죠? 박서준 중위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일어나시죠.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민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헌병대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죠. 현역 군 간부에 대한 폭행 및 모독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박서준 중위가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자, 잠깐만요. 민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정말 몰랐다니까요. 대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죠. 설령 제가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고 해도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고깃집 안에 다른 손님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으로 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죠.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정말 엄청난 화제가 될 게 분명했어요. 대장님, 박서준 중위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정식으로 고소 진행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민준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 일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이 과연 국군 전체를 위해 좋은 일일까 고민이 되었죠. 대장님, 지은이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여성 군인들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서연이 다시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은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고 후회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박민준 씨,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오늘 한 행동은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무하는 모든 여성 군인들을 모독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당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헌병대원들도 서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두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둘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편견이자 차별입니다. 고깃집 안의 사람들도 모두 서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죠. 셋째, 군인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죠.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모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박서준 중위가 서연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어요.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단순한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서준 중위가 물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 전체가 여성 군인들과 군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주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서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민준 씨, 서연이 민준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도 이번 일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준서의 휴대폰이 윙 하고 울렸어요.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이 일이 이미 상부에까지 보고되었다는 뜻이었어요. 대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준서가 서연에게 말했죠. 장관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이 분명했죠. 서연이 준서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시작했어요. 고깃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장관님.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상황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장관과의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헌병대원들은 그의 양쪽에 서서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연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준서에게 돌려주었어요. 박서준 중위가 서연에게 물었죠. 대장님, 용의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조사를 위해 연행하십시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연이 민준을 내려다봤죠. 말해보세요.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특히 여성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저는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어주었어요. 저의 멍청한 편견과 무지가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서연이 차갑지만 한편으로는 격려의 뜻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진정으로 변한다면 오늘 이 일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헌병대원들이 민준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민준은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힘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반성하세요. 헌병대원들이 민준을 데리고 고깃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 고깃집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드라마 같은 일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고깃집 사장님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살폈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사장님.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오늘 식사비는 저희가 받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정중하게 말했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가게에서 일어나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정당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일로 사장님께서 손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은이 서연의 곁에 와서 말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아. 서연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벌써 몇몇 언론사에서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 아마 내일 아침이면 이 일이 대서특필될 거야. 그게 좋은 일이야. 서연이 말했죠. 여성 군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실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 대답했죠.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 남성이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오늘 대장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교사가 계속해서 말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여성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서연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대장님,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학교에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대장님을 직접 뵙는다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이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꼭 시간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니까요. 교사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릅니다. 이때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서연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이는 감사 인사를, 또 어떤 이는 응원의 말을 전했죠. 대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성 군인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은과 준서와 함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정말 가볼까? 서연이 말했어요. 응, 오늘 정말 긴 하루였다. 지은이 대답했죠. 세 사람이 고깃집을 나오자 밖에는 이미 여러 대의 방송사 취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일이 언론에 쫙 퍼진 것이었죠. 대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치며 몰려들었어요.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오늘 일어난 일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준 계기이기도 합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에 집중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것입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을 어떠한 편견도 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짧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건은 전국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오늘은 국방부 대강당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매우 특별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며 말했죠. 석 달 전 한 고깃집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 시민단체 대표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서연 대장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장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은 단순히 그날의 용기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객석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그날의 동지였던 지은과 준서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이서연 대장은 지난 15년간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장관이 서연의 화려한 경력을 소개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각종 위험한 작전 참여, 그리고 33세 나이로 최연소 여성 대장 진급까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참석자들 모두가 서연의 놀라운 업적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보여준 인격과 품위입니다. 장관이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극도로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군인의 품위를 잃지 않았고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대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그 박수는 거의 3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은 결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상은 지금까지 온갖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 땅의 모든 여성 군인들의 것입니다. 서연이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여성 군인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단지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객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바로 석 달 전 그 고깃집에서 만났던 중학교 교사였죠. 대장님,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사가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서연이 대답했죠. 저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석 달 전 그 고깃집에 있었던 교사입니다. 이지훈 교사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대장님께서는 약속대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학교에 오셔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그 강연 이후 저희 학교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지훈 교사가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더욱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남학생들은 여성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강당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도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이지훈 교사가 말했죠. 그 순간 대강당 뒤쪽 문이 스르륵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박민준이었어요.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진지하고 겸손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대강당 안이 순간 술렁였어요. 아무도 민준이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민준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서연을 마주보며 깊숙이 고개를 숙였죠. 대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민준을 바라봐 주었어요. 석 달 전. 저는 저의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정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죠. 그 일로 인해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 석 달간 저는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죠. 여성 군인들의 역사,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늦게나마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요.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성평등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대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요. 민준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연이 단상으로 다가가서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어요. 그 순간 대강당 전체가
그 어떤 때보다도 뜨거운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준 씨의 이 변화야말로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서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죠.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민준과 잠시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서연이 말했죠. 전부 대장님 덕분입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의 그 끔찍했던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서연이 격려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순간의 용기와 품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정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실화였죠. 이서연 대장은 지금도 국방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박민준 씨는 성평등 교육 전문가로서 전국을 누비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성장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서연 대장처럼 끝까지 품위와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